이 GH5S는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가 50만원대 바디가 이게 가능하다는 게 사실 진짜 엄청난 거죠. 반갑습니다. 기술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좀 새로 영입한 카메라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어요. 이거는 출시한 지 거의 8년이 다 돼가는 그런 카메라예요. 파나소닉의 GH5S라는 카메라인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막 스펙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워낙 오래된 바디다 보니까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제가 왜 이 바디를 저의 세컨 바디로 영입을 했는지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썰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소니 바디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도 소니 α7C2인데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다니던 덕션에서 쓰던 카메라가 파나소닉이다 보니까 그걸 접하게 됐는데 그때 썼던 바디가 GH5였는데 이 GH5가 상당히 이미지 퀄리티가 좋고 또 선예도도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꼭 써보고 싶은 그런 바디였거든요. 근데 파나소닉이 AF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인으로 쓰기에는 진짜 좀 여러모로 고민이 되는 그런 바디인데 근데 제가 소니 바디를 어쨌든 메인으로 한 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브로 쓸 카메라면은 굳이 소니를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를 메인으로 찍는 카메라는 오토포커스가 너무 중요하지만 제품을 찍을 때는 제가 원하는 곳을 카메라가 바로바로 캐치하진 못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는 소니 바디를 가지고도 제품을 찍을 때는 AF에서 보통 MF로 전환을 해놓고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제가 직접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제품 촬영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어쨌든 포커스를 제가 보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막 AF가 엄청 좋아야 될 그런 필요도 없고요. 지금 저를 찍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를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카메라를 녹화 버튼 눌러 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초점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AF가 좋은 바디를 선호를 하게 되는 거지 제가 누군가를 찍어줘야 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찍어야 된다 할 때는 굳이 막 AF가 좋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GH5S를 왜 선택을 했냐? 일단 쌉니다. 이게 바디 가격이 한 50만원 그 정도에 제가 구입을 했어요. 알파 6400만 하더라도 거의 한 70만원 줘야 되고 ZV-E10도 중고가 거의 한 60-70만원 정도 하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GH5S 50만원? 이거는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렌즈도 굉장히 저렴해요. 여기 있는 게 이게 그 1235 렌즈거든요. 이 1235가 풀프레임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은 2470이에요. 50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렌즈라 가지고 제가 이거를 일단 구매를 했고 제품을 찍어야 되니까 파나소닉 라이카 45mm f2.8 매크로 렌즈거든요. 제품의 클로즈업샷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찍으려고 이걸 같이 구매를 했고 이거는 한 35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 50만원, 렌즈 50만원, 또 접사 렌즈 35만원 해서 총 135만원에 이렇게 풀셋을 갖추게 된 거죠. 만약에 이거를 풀프레임으로 제가 구성을 하려고 했으면은 진짜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거의 한 300에서 400 정도는 각오를 했어야 됐는데 이 GH5S를 제가 선택을 함으로써 약간 좀 비용을 반으로 줄인 셈이니까 뭐 나쁘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GH5S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고감도 촬영에 특화가 돼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GH5 같은 경우에는 ISO를 한 1600 이상만 높이면은 굉장히 노이즈가 자글자글하게 껴요. 이거 쓰라고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노이즈가 엄청나게 심한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ISO를 2500, 3200 정도로만 높여도 노이즈가 막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마이크로 포 서드 바디인데도 불구하고 ISO 4000, ISO 5000, ISO 6400, ISO 8000, ISO 1000, ISO 12800, ISO 16000, ISO 20000, ISO 25600.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을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GH5S는 여기 보이는 이 외장 레코더 닌자5에 연결을 하면 로우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약간 영상 제작자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 GH5S는
12비트인가? 로우 레코딩이 지원이 되는 그런 바디예요. 이 GH5S 자체만으로는 로우 녹화는 안 되고요. 이 닌자 5에 연결을 해야지 이 HDMI 케이블을 통해서 로우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가 50만 원대 바디가 이게 가능하다는 게 사실 진짜 엄청난 거죠. 언젠간 저도 이 로우 파일을 직접 다뤄보고 이걸로 색보정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로우 촬영이 되는 카메라가 뭐가 있을까 하고 찾던 끝에 이 GH5S를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로우 촬영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케이블이 지금 이거는 HDMI 2.0이거든요. 2.0 케이블로 이거를 연결을 하면은 로우 촬영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GH5S를 제가 좀 간간히 쓰고 있어요. 그 제품 인서트를 딸 때라던가 인터뷰 같은 거를 할 때 이거를 몇 번 활용을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썼던 GH5만큼 굉장히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주더라고요. 다만 좀 이 바디를 100% 추천하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손떨방이 없어요. 자체적인 손떨방이 없다 보니까 렌즈에 있는 이 손떨방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성능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짐벌이라든가 삼각대에 주로 올려놓고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손떨방이 없는 부분은 그냥 감안하고 쓰려고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새로 영입한 GH5S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냥 저를 직접 찍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제품 찍는 용도로 많이 활용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기술지원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기술지원에게 큰 지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